가장 많이 나오는 브랜드, 가장 많이 합격하는 브랜드는 푸드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로컬 제조를 하겠다. 두 가지가 맞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2025년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계획서 합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아이템의 차별성. 이 차별성은 뭐죠? 다른 말로 혁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혁신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2024년도 합격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작성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어묵이에요. 소개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제주도에 있는 어묵 브랜드인데 YJ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제주가 상당히 좋은 양질의 이 생산과 그리고 청정지역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농산물이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 농산물, 제철 농산물과 어묵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베리에이션해서 프리미엄 어묵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뽑힌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영팟에서 테이블까지 제주를 큐레이션하다. 이건 뭐예요? 제주를 큐레이션하다. 큐레이터라는 게 뭐죠? 원래는 그림을 큐레이션하는 거죠. 그런데 농산물을 큐레이션 하겠어요? 라고 해서 붙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주도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이템 괜찮은데 39세 이하의 청년이에요. 그럼 원래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를 왕왕 보내요. 왜 보낼까요? 합격할 만한 뭔가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이분은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원래 제주도 분은 아니었는데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IT 업계에 근무하다가 내려가신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택배 박스를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상당히 예쁜 택배 박스에다가 제주도의 제철 음식을 아주 조금씩 담았어요. 굉장히 도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주도의 시장을 가면요 이렇게 무더기를 싸놓고 팔죠. 뭐 한 바구니에 3,000원, 5,000원, 만원. 근데 그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을 큐레이션해서 예쁜 박스로 보내주면 전 사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패키지가 친환경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철 제주 음식, 제주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갖다가 포인트를 잡았죠.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IT 하던 분이라서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7년간 생산 현장을 방문한 5,160시간을 기록했대요. 5,160시간. 이 7년간의 시간을 이렇게 숫자화로도 잘했고요. 여기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12만 3,090건이 있대요. 왜냐하면 IT 하는 분이니까 기록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예전에 제가 컨설팅했던 브랜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출은 한 300억 정도 되는 이 온라인 친환경 플랫폼이었는데 브랜드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좀 저격했어요. MG를 저격하고 4050을 저격하는 부분으로 씨앗을 뿌렸어요. 이만큼 자랐어요. 이제 뭐 했어요? 라는 것들을 다 프로세스를 갖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300억 매출을 달성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 대표님 제주로부터라는 이 브랜드는 실제로 제주도의 농산물을 갖다가 로컬 푸드를 어떤 패키지에 담았다? 친환경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생산자와 7년간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서 내가 이런 제주도의 로컬을 대표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라고 해서 플랫폼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분 붙었어요. 이런 케이스. 그리고 너무 큰 케이스들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저는 서울시 로컬 크리에이터 1기를 뽑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했어요. 심사위원과 뭐 운영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이 멘토링이나 코칭을 주로 좀 해줬었는데 로컬은 여러분 4천만 원 줘요. 그런데 실제로 4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을 많이 들고 오세요. 나 기존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폐가를 뭐로 만들어요? 카페로 만들어요. 근데 그 폐가가 한 뭐 10억, 8억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폐 바지선을 활용했어요 라고 하는데 4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뽑힐까요? 첫 번째 사업계획서가 너무 좋아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분은 부산에서 뽑힌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계신 분들은 양평에서 뽑힌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나의 집을 가지고 또는 폐 바지선을 활용해서 이런 걸 만들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 있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버려둔 폐가가 있거나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또는 뭐 고택이 있어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것도 좋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 그런 거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프로젝트를 해봤다. 이것도 되게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브랜드, 가장 많이 합격하는 브랜드는 푸드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로컬 제조를 하겠다. 두 가지가 맞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공식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붙으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그 메인 푸드가 요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요리를 가지고 저 글로벌화 할래요 라는 것도 뽑히고요. 이 요리를 가지고 우리 지역 활성화를 시킬래요 라는 것도 뽑힙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것도 있어요. 갱소년이라고 있어요. 갱소년. 갱소년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양갱으로 만드는 뭐예요? 디저트예요. 근데 그냥 양갱하면 잘 안 먹지만 요즘에는 양갱으로 대박난 집 있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브랜드인데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당이에요. 근데 여기는 양갱 하나가 2,500원, 뭐 3,000원대가 돼요. 거기다가 패키지가 있고요. 박스 담고요. 아이싱하라고 아이스패드 하나 넣는데 또 돈이 있고요. 보자기로 하면 돈이 더 비싸요. 이 브랜드 정말 사랑해요. 왠지 아세요? 일반적인 한국 디저트를 프리미엄화해서 지금은 서울역도 들어가 있고 팝업 매장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갱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군산이에요. 군산의 이성당, 뭐 대전의 성심당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갱소년은요 어디 있냐면 송정이에요. 광주죠. 1913 송정역 시장. 저도 성공 사례라 그래서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왜 이 브랜드가 특별해졌냐면 39세 이하 청년들로 그 스트릿의 빈 매장들을 많이 채웠어요. 그리고 홍보를 지역에서 많이 해줬죠. 광주는 1913 송정역 시장이 있죠. 근데 여기에 갱소년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서 창고로 활용 중인 건물 2층 공간을 개방해서 그 안에 청년상의 상품과 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갱소년도 이 플레이어로 같이 진행하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그럼 여긴 스토리텔링이 있죠. 양갱에 대한 스토리와 그리고 청년이라는 컨텐츠가 만났고요. 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송정역 시장이 워낙 플레이어가 많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이러이런 것들로 성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풀었어요. 마지막 한 2개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포인트인데 서퍼비치 아시나요? 양양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죠. 근데 겨울에는 거의 못 타요. 겨울에 그래도 좀 따뜻하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서퍼비치는 말 그대로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 하는 친구들도 많이 가고 실제로 서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죠. 근데 이분은 보드를 만들었어요. 스킨 믹스라는 브랜드의 이 대표님은 뭘 만들었냐면 약간 여러분 서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멀리 나가야 되고 큰 파도를 탈 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해서 일반적인 분들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스캔보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요. 바닷가에서 아주 그 작은 파도를 탈 수도 있고 큰 파도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럼 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첫 번째가 뭐냐? 이 보드를 뭘로 만들었느냐? 해양 쓰레기라는 부분, RPT라는 부분, 그리고 또는 어떤 나무를 활용했다라는 부분에 리사이클링이라는 부분이 플러스가 됐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보드 문화, 서핑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완벽한 혁신성이 있고요. 12개월을 다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다라는 부분으로 이분은 뽑히게 됐어요. 이분도 벤치마킹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서퍼비치도 있고 또 커피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엄청난 비용을 받은 제주 에일 맥주도 있죠.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존에 없던 걸 만들었던 걸까요?
기존에 있었는데 혁신성, 새로운 순기능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 중에 39세 이하 청년도 중요하지만 39세 이상도 상관없어요. 왜? 39세 이상인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다. 또는 로컬 푸드, 60세가 넘는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농업 부분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 보겠다 라는 것들이 다 뭐예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그린인이라는 브랜드인데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분 뭐냐면 인삼 축제로 유명한 금산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인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이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뽑혔고. 근데 이분은 버려지는 인삼 찌꺼기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버려지는 찌꺼기 아니고요. 좋은 인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죠. 설땡땡. 중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죠. 근데 이 설땡땡이 뭐예요? 인삼과 홍삼에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 있는 먹는 건 아니니까 항염이라든가 그리고 피부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화장품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버려지는 인삼 찌꺼기를 가지고 농가 소득도 활성화시키고요. 패키징을 잘하고 그리고 화장품도 너무 프리미엄 라인은 망해요. 왜? 인삼 프리미엄 화장품이 너무 많죠. 근데 인삼 핸드크림, 인삼 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저렴하잖아요. 근데 K-팝이나 K-컬처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확대할 수 있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뭐 금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이 있다라고 하면 인삼 말고 뭐 있어요? 더덕도 있고 도라지도 있어요. 또는 우리 지역은 팥이 많이 나와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분이 연락 왔어요. 팥이 특산품이래요. 그래서 저는 팥으로 된 무언가 하라 그랬는데 카페라고 해서 고민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옷을 만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분은 장성분이에요. 장성은 뭐죠 여러분? 편백이 유명하죠. 편백은 어디에 좋아요? 알러지에 좋죠. 편백이 실제로 여러분 아토피에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 편백 오일을 넣은 의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워낙 편백으로 만든 뭐 욕조나 가구나 너무 많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나무예요. 그럼 대나무는 뭐에 좋아요? 예전에 그 BYC에서도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시원한 속옷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특산품을 가지고 내가 100% 그거를 제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로컬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편백 오일을 뽑아서 뭘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개발된 소재가 있어요. 근데 나는 컨텐츠가 편백 오일을 뽑아서 뭘 만들겠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과 사업 계획서는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 특히 사업 계획서 쓰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쓰는 거지 반드시 그거를 100% 할 수는 없어요. 왜? 사업 계획서는 항상 수정과 디벨롭이 되는 거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영상 보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본인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기준으로 고민해 보시고 합격하신 사례를 잘 연구하셔서 여러분 모든 준비하시는 분들이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 댓글로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